is too much talking, and there is nothing left to say. I've had faith can move mountains, so on my knees I start to pray. Too close for comfort and too blind to 살아가다 see. 보면 정말 말 같지도 않은 훌륭한 아이디어들이 폭발할 때가 있죠. 그런 아이디어들을 모아 세상을 이롭게 만들어 보고자 세 명의 남자가 모여 풀어가는 전에 없던 장르의 팟캐스트. 어쩌면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가 발전. 왜 웃어요? 안녕하세요. 긍정 씨가 이거 하는 동안에 둘 다 이렇게 의자에 되게 귀찮다는 듯이 앉아서 인스타그램 타임라인 보고 있는 거 알아요? 가소롭다 진짜. 네, 반갑습니다. 저는 문화예술 기획자 은 실장입니다. 제발 뭐 이상한 타이틀 붙이지 마시고 저는 문화예술 기획자입니다. 그 타이틀 자기가 다 붙였잖아요. 그렇습니다. 나쁜 사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디자인하는 개발자 아망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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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입만 살아있는 개발자 이긍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주가 2016년도 병신년. 첫 번째 자가 발전이죠. 무슨 년? 병신년이죠. 네, 예. 네. 병신년 참 좋아요. 네, 어감이 참 좋아요. 어감이 그 좋고. 그거 말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요? 말을 그렇게 합니까? 병신년 힘내라. 2016년 병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막 비하적인 의미가 있다고 이제 쓰지 말자고. 그럼 뭐라고 그래야 되는 거야? 뭐 좋아요. 2016년이라고 하죠, 그냥. 네. 네. 개구도 못 치네. 네, 뭐 기분 나쁘다고 하시면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 2016년부터는 원래 초심으로 돌아가서 예. 이렇게 드립도 많이 치고, 네. 다 너무 지루하지만 않은 음흠. 그런 뭔가 그냥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고 있는 느낌이 아닌. 혼자 그런 다짐을 했나 봐. 네, 저는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아 올해 다짐이에요? 올해 공약 같은 겁니다. 혹시 네. 새해가 되면서 다짐한 게 있나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요. 목표 이런 거. 일단은 아프지 말고요. 예. 행복하자. 행복하자. 우리 네. 뭐 그 정도입니다. 사실 없어요. 왜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한 해가 새해가 밝은 게 아직 와닿지가 않은. 특히 이번에는 1, 2, 3이 연휴였잖아요. 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더 뭔가 현실감이 없어요. 지금. 그냥 월요일이야 갑자기. 네, 갑자기 월요일 된 거예요. 그 연휴 끝나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오래 쉬면 안 된다는 거. 이 정도의 느낌이 오지 않았나. 저는 그거 느꼈는데 어떤 거요? 어저께 이제 연휴의 마지막 날이었잖아요. 네네 맞아요. 근데 이제 새해가 밝았으니까 연차가 새로 생겼을 거 아니에요, 회사 연차가. 네, 그죠. 이거를 그냥 1월에 다 몰아 써버리니까 너무 쉬고 싶은 거야. 연차도 있어요, 회사에? 네, 있죠. 좋네요. 연차 없는 회사 다니시나 봐요. 네. 이상한 회사를 다니시나요? 신고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이번에 이제 새해가 밝았는데 이번 주 제목이 부제가 뭐예요? 3일이나 버티면 다행이지. 맞아요. 이게 뭐 저 다짐하는 이럴 줄 알고서 거구나. 사실 다짐 내용을 자세히 안 말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욕 먹을까봐 욕 먹을까봐. 아, 나는 네. 다짐 되게 쉬운 거였는데. 뭔데요? 작년 한 해는 제가 좀 이제 몸을 많이 사렸어요. 뭘로 사렸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사렸다는 게 대리운전 이게 부르고? 사렸다는 게 이게 표준어인가? 사렸다. 네, 아무튼 그럼 네.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성격이 몸을 더럽다는 막 얘기를 너무 많이 굴렸어요. 들어서 네. 작년까지만 해도 네. 좀 제 성격을 죽이고 살았는데 성격을 죽였다. 흰머리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흰머리가 너무 많이 나.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냥 원래대로 살기로 했다. 그럼 아주- 늙은 거 아닙니까? 아주 쉬운 겁니다. 흰머리 날 나이는 아니니까요. 젊잖아 이 친구는. 흰머리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 그치 어리지 아직. 그 흰머리 개수가 이제 스트레스와 연관이 있다라는 게 흰머리가 작년에 네, 백발 수준이에요 거의. 딱 앞머리를 딱 넘겼는데 그자 앉은 자리에서 흰머리 7개 뽑았어요. 브릿지 넣은 줄 알겠네요 사람들은요. 그리고 머리를 빨간색으로 염색을 했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리고 한 달 지나니까 또 흰머리가 나더라고요. 진짜요? 노화가 진행되고 있는 건가? 빨리 늙네요. 50견 같은 게 오나 보죠. 그럴 수가 있겠죠. 네. 올해는 진짜 그 우리 중에 아망드가 제일 안 건강하잖아요. 아니, 라이프 사이클이 원래 그지. 한동안 자전거 좀 타다가 자전거를 포기하시고 자전거 네. 어디 묶여 있는지 잘 모르겠어. 아니 저는 그런에도 불구하고 저는 튼튼해요. 그래요? 아무리 몸을 혹사라도 저는 튼튼한 편이지. 진짜 그 약한 거는 굉장히 약하죠. 그렇죠. 긍정 씨가. 근데 지금 감기 걸리신 분이 말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좋습니다. 이제 예. 이런 저희 사회상 살아가는 얘기는 그만하고요.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이번 주에 3일이나 버티면 다행이지. 다행이지. 네. 그래서 줄여서 삭심삼일이지. 네. 이 주제가 이제 무엇을 이 신년에 새해가 밝았을 때 이 옆에 두면 도움이 될 만한 서비스들을 좀 가져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첫 번째 주제를 뭘로 할까요? 뭐
일기 같은 거. 사실 일기야말로 네. 꽤 많은 현대인들이 이제 올해는 써야지. 음. 뭐 비슷한 예로 올해는 다이어리를 비우지 말아야지. 다이어리 뭐 원래 쓰세요? 잘 안 써요. 근데 신기하게 연말이 되면 이제 선물이 들어오잖아요, 다이어리가. 아 뭘 썰물이 들어와. 스타벅스에서 맞아, 그거 몰라고 그거 막- 커피를 일부러 사주던만 봐. 맞아. 예, 여러분 스타벅스 색깔별로 다 모았습니다. 축하해 주십시오. 저는 네. 뭐 옆에 사람 다 줬어요. 6개인가 모았는데. 진짜요? 저는 색깔별로 지금 다 모았어요. 뭐 하면 뭐. 뜯어는 봤어요. 안 뜯었어요. 중고나라를 팔아야죠. 아. 그렇습니까? 프리미엄이 얼마나 붙고 있는 그런 겁니까? 거였어요. 뭐 그런 걸 떠나서 예. 다이어리가 어쨌든 여기저기서 들어와요. 연말이 되면. 네네. 그러면 이제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견물생심이라고 해야 되는지 이제 써봐야겠다라는 이번에는 이제 써야지 하고 뜯어요 하나를. 그리고 나서 보통 한 1월이 가기 전에 보통 마감을 하죠. 1월 둘째 주까지는 정도의- 조금 쓰지 예, 않나요? 보통? 그러다가 빈 종이가 되게 많아지죠. 이거 연습장으로 쓰잖아요. 나중 되면. 맞아. 연습장이라도 쓰면 다행이지. 그렇지. 그 나중엔 또 이제 또 그거 보고 네. 이제 있는데도 뭐, 저건 안 써 하고 또 새로운 맞아요. 다이어리 사서 맞아요. 쓰잖아요. 맞아. 아무튼 그런 게 있는데 이게 많은 현대인들이 연초가 되면은 그런 것과 일기장 같은 게 좀 그게 아닌가. 예. 네, 목표 중 하나가 되지 않나. 네 맞습니다. 일기 쓰면 뭐가 좋아집니까? 뭐 나중에 재밌더라고요. 나중에 읽어보면. 나중에 읽어보면 재밌더라고요. 쓰면 재밌는 것 같아요. 일단 글을 쓰는 습관이 들면은 글을 쓰는데 도움이 되죠. 저희는 뭐 일단 자가 발전하면서 매주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진짜 근데 도움이 되고 있어요. 도움이 되고 있어요. 예, 제가 첫 문단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창작력을 요구하는 작업이거든요. 네. 제일 그 네. 위트 있는 글이긴 하지. 맞아. 미칠 것 같아. 컨셉 잘못 잡았어 처음에. 그래갖고 이게 이렇게 우리 맥주 마시다가 정한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한 이게 뭐야 좀 하다 보면 그냥 덤덤하게 나올 줄 알았는데 계속 힘들어지더라고요. 무슨 변사처럼 글을 쓰잖아. 네. 뭐 좋습니다. 아무튼 글을 쓰는 습관이 들면 이게 되게 요즘 사회생활 하는 직장인들한테 되게 도움이 되죠. 그죠. 그리고 요새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이제 손으로 글을 쓰는 것보다는 이제 뭐 핸드폰으로 글을 쓴다거나 키보드로 글을 쓴다거나 예. 이런 디지털 디바이스로 글을 쓰는 게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일기 자체도 그런 걸로 한번 옮겨보자 이런 시도들이 좀 취지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기에 대한 파트는 제가 한번 준비를 해와봤습니다. 먼저 소개하실 서비스를 한번 말해주십시오. 네. 이거는 사실 안드로이드나 PC를 쓰시는 분들은 좀 안 좋아하실 만한 소식이긴 한데 네네. 데이원이라는 서비스를 한번 갖고 와봤거든요. 데이원은 저도 데이원 안드로이드는 없어요? 네, 없어요. 진짜요? PC에도 없어요. 충격이네. 그래서 이게 좀 아쉽긴 한데 그리고 맥이랑 iOS. 맥이랑 아이폰, 아이패드에만 있는 서비스고요. 왜 이런 걸 가져옵니까? 편협하시네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네. 이게 구글 크롬에 붙어 있을 거예요. 크롬 버전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거 제가 써봤는데 네. 안 켜보긴 되는 거- 켜봤나 봐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조사를 하시긴 했네. 아니 찾아만 봤지. 네. 근데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써보신 거예요, 긍정 씨? 난 데이원 안 쓰고 검색만 해본 거지 뭐. 야, 함부로 껴들지 마.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네. 네. 아무튼 지금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네요. 네, 그냥 확실히 근데 뭐 요즘은 아이폰 쓰시는 분들도 점점 늘어나고 예. 아이패드도 뭐 태블릿 하면 또 아이패드 쓰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맥북이 엄청 많아졌어. 맥북이 또 요새 또 스타벅스니까 맥북이 많더라고. 진짜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제가 옛날에 맥북 처음 쓰면 맥북 없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이게 맥북을 처음 사시는 분들한테 내가 나한테 무슨 앱 깔아야 돼?라고 하면 추천 앱으로 들어가는 앱 중에 하나가 데이원이에요. 저도 그래요. 네. 네. 데이원이 근데 무료가 아니거든요. iOS용 앱은 4.99불로 꽤 비싼 편이에요. 커피 한 잔. 커피 한 잔 5, 6천 원? 네. 근데 아메리카노는 안 되고 프라푸치노. 프라푸치노. 자바치 프라푸치노. 네, 네. 그리고 그 맥용은 더 비싸 한 10불 정도 하는데 그죠. 맥용은 밥 두 끼. 밥 한 끼 비싼 밥 한 끼 먹었다 예. 치냐 호식이 2마리 치킨 1마리 먹었다고 치고 네, 넘어와요. 네, 이런 것들은 있기 때문에 돈을 썼기 때문에 네. 일기를 쓰게 돼요. 내 돈이 이거 아깝기 굉장히 때문에. 강한 동기부여네. 이런 거의 한 2만 원 돈을 써야지 일기를 쓰기 시작하기 때문에 헬스장을 끊었는데 헬스를 운동을 하게 되는. 돈이 아까워서라도 가는 거지. 근데 신기한 게 종이 다이어리 가격이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다 iOS 앱 전부 다 사는 거랑 음. 맥용까지 사는 거랑 종이 다이어리 한 권 값이랑 거의 더 그쵸. 싸네요. 어떻게 보면. 종이 다이어리는 매년 바꿔야 되잖아요. 종이보다 낫네. 종이보다 낫지. 자, 이제 이 데이원이 왜 이제 추천 앱이 되고 사람들의 네네. 입에 오르락 내리락 네. 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우리가 일기를 쓸 때 보통 일기 써보셨죠? 일기 써보긴 했죠. 뭐 씁니다 지금도. 지금 써요? 뭐 써요? 분기에 한 번 정도 써서 그렇지. 쓰긴 써요. 그러니까 특별한 날은 써놓죠. 그래서 데이원이 저는 이게 아니 손으로 쓸 때. 손으로 손은 절대 안 때려주기도 안 쓰지. 요즘 그런 원래 옛날에 네. 글 쓰는 사람들 뭐 허밍웨이 이런 사람 해밍웨이. 이런 사람들 보면 이게 그런 문구들 나오잖아요. 펜을 잡으면
이제 글을 쓰려는 생각이 돈다라고 어. 그런 게 와요. 네네. 이제 이때요. 근데 저는 제가 태어날 때부터 거의 컴퓨터 그걸 써서 그런지 예. 키보드 앞에 앉으면 글을 쓰려는 생각이 돌아요. 아 그래요. 예. 긍정- 펜을 잡으면 절대 안 생각이 긍정 멍해지지. 긍정 씨는 펜으로 뭐 일기 써본 적 있어요? 최근에 썼어요. 최근에 언제? 어제. 그러면 이야. 어떻게 써요? 그 뭐- 하루가 다 지나고 쓰죠. 자기 전에라든지. 그죠. 보통은- 자기 전에 이제 오늘 있었던 일을 정리하면서 네, 이렇게. 네, 네, 제가 일기를 손으로 쓸 때만 해도 네. 네. 저도 항상 자기 전에. 자기 전에 네. 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으로 시작해서 그리고 그렇게 참 배우잖아요. 재밌었다라고 배우잖아요. 끝나는. 네. 네. 그지? 그림 안 그리는 게 어디야 위에다가. 근데 이제 데이원은 네. 약간 우리가 쉽게 말해서 트위터 같은 UX를 많이 음. 부여를 했어요. 그래서 짧게 짧게 급하게 그때 일이 네. 일어났을 때마다 뭐 제가 지금 거의 10시가 다 돼가는데 네. 10시에 자가발전 녹음을 시작했다. 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리고 뭐 지금 현재의 기분을 쓰는 거죠. 이것도 물론 사람들의 쓰는 건 패턴마다 뭐 네. 다 다르죠. 다 지나가서 쓰는 것도 네. 있는데 데이원이 그 추구하는 바가 오늘에 있었던 일들을 많은 아티클로 나눠서 써라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글을 쓰는 것도 좀 그 짜잘짜잘한 글들을 네. 많이 쓸 수 있도록 맥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위에 데이원 아이콘이 뜨는데 그 네네. 아이콘을 누르면 트윗 창 같은 게 떠요. 음. 거기다가 쓰면 이제 일기가 써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1월 4일에 여러 개의 일기가 나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설명해드릴 랩이랑은 좀 네. 차이가 있는 게 요거는 아티클별로 다 나뉘어져요. 그래서 그 아티클별로 오늘은 일기가 4개가 써졌다. 오늘은 일기가 5개가 써졌다. 이런 것 좀 나뉘어지긴 하는데 뭐 그런 것들은 뭐 저는 데이원을 쓰면서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저는 이제 단편적으로는 안 썼으니까 네네. 아까 말한 대로 데이원 자체가 가끔 저는 기록을 남기고 싶을 때만 쓰는 네. 느낌인데 예. 그 가끔도 지금 거의 제가 2009년 2010년 뭐 이때쯤에 써놨던 일기를 데이원으로 다 옮겼어요. 날짜를 지정해가지고 네네. 한번 그랬더니만 그 해시태그를 넣을 수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태그를 낼 수 네. 있어요. 그래서 해시태그를 넣어놓으니까 비슷한 범주의 단어들 예를 들어 제가 커피 해시태그를 치면 그 이후에 커피라는 단어를 그냥 일기 쓰다 쓰면 그런 게 해시태그로 그냥 맞아요. 들어가고 그 해시태그별로 나중에 찾아볼 수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아이러니한 게 요즘 페이스북에 보면 은 실장님 뭐 4년 전 은 실장님의 뭐 일과였습니다 이러면서 뜨잖아요 페이스북. 전 그게 그죠. 되게 꼴 보기가 싫거든요. 네. 왜 알려주는지. 난 좋던데. 근데 그거는요. 데이원도 그게 떠요 가끔. 가끔 떠요. 네, 근데 그건 되게 좋더라고요. 그건 이제 내가 쓰는 개인적이니까. 글이니까. 나밖에 못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또 추억에 잠겨서 또 그날의 일기를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동기부여 자체 장치가 되게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그 리마인더 기능이 있어가지고 뭐 몇 일기를 몇 시에 그냥 써라. 왜냐면 그때 쓰는 게 어렵다면 네가 어렵다면 네. 그냥 몇 시에 앉아가지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아니면 핸드폰으로 누워서 이제 써라.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라라는 리마인더 기능이 있고 네. 또 그 일기장 안에다가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일기를 쓸 때 어떻게 네. 썼습니까? 오늘 날씨 맑음 맞아요. 이런 거 쓰잖아요. 날씨가 자동으로 기록이 돼요. 오늘의 날씨가. 그리고 뭐 지난 날씨가 있으면 지난 날의 날씨까지 땡겨와서 알려주고 위치도 같이 일기를 쓰는 위치도 기록이 되거든요. 좋네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해외 여행을 갔다 그러면 뭐 홍콩에서 글을 쓴다면 홍콩의 오늘 날씨는 어땠는데 좋았다. 일본의 날씨는 어땠는데 좋았다. 사실은 이제 일기라는 걸 쓰기 이전에 이 아까 뭐 옛날 일기를 갖고 왔다고 했는데 네네. 이게 여행기였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여행기가 사실 일기죠. 그때 그죠. 장소에서는 그걸 갖고 와서 넣었더니 뭐랄까 개인 아카이브가 굉장히 이쁘게 됐더라고요. 되게 네. 예쁘게 돼요. 이게 일기를 쓰는 것도 쓰는 건데 읽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일기를 다시 나중에 찾아보는 게 중요한데 그게 중요하죠. 뭐 사진만 모아보는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진을 첨부해놓은 그 일기장에 대한 동기가 좀 많이 부여가 돼요. 그러니까 사진으로 인해서 찾아보는 게 우리가 여행 가면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 그치?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처럼 사진으로 뭐 찾아보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캘린더로 찾아보는 거 가능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타임라인으로 찾아보는 것도 가능해요. 타임라인은 뭐 이렇게 그냥 마우스 스크롤하면서 쭉쭉쭉 네네네. 보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해서 사용자들한테 좀 편하게 읽는 경험도 제공을 하고 있고 또 게다가 이제 일기를 썼는데 작년에 뭐 한 5년 전에 썼던 내 일기가 너무 재밌어. 네.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페이스북에 올리고 싶어. 음. 그러면 바로 공유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물론 일기는 숨겨져 있는 네. 내 공간에만 저장이 되지만 공개를 하고 싶다 그러면 원하는 대로 딱 하나만 네, 딱 언제 공개할 수 것만 있는 거죠. 공개할 수 있다는 네. 거죠. 그렇게 되고 있고 제가 가장 좋은 건 네. 그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텐데 네. 마크다운이라는 문법이 있어요. 뭐 별을 누르면 뭐가 되죠?
굴금. 뭐 굴금이 되고 네. 밑줄 치면은 이제 언더라인 되고 네, 맞아요. 그런 마크다운이라는 한번 찾아보세요. 마크다운이라는 약속한 컴퓨터 글쓰기 방법이죠. 네. 그렇게 되는데 이게 거의 그 완벽한 마크다운 문법을 지원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건 몰랐네요. 일기를 쓰면서 마크다운으로 해서 중요도를 나눌 수가 있어요. 뭐 표를 그린다던가 음. 체크박스를 만든다던가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오늘 했던 일들을 그냥 네. 1, 2, 3, 4, 5 깔끔하게 정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되고 단점은 있고 없어요? 단점도 얘기해 주셔야죠. 단점 가격이 비싸요. 그지 다소 앱치고는 좀 그리고 처음 발을 들여놓을 때 뭔가 데모 버전이나 이런 것도 없이 그리고 일단 좀 시작을 해야 트라이얼이 되죠. 있지 않나요? 메뉴? 트라이얼이 이게 맥앱 스토어로 들어가면서 없어졌어요. 그렇겠네. 네. 맥앱 스토어로 그러니까 사실은 뭔가 내가 일기를 잘 쓸지 안 쓸지에 대한 그 보증이나 이게 없는 상태에서 뭐 한 2만 원 돈을 쓰기가 참 어떻게 보면은 다소 큰 비용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근데 아이폰이랑 맥을 같이 쓰시는 분이라면은 네. 이게 지원이 되게 오랫동안 길게 잘 유지가 되면서 하고 있어요. 맞아요. 아이폰에 애플워치도 지원을 하고 있고 뭐 애플워치는 일기 어떻게 쓰냐면 애플워치 대고 말하면 돼요. 오 좋네. 그냥 그건 되게 C처럼 혁신이구나. 말하면 이제 일기가 써지는 거니까 좋고 네.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리고 기기간 싱크도 되게 정확하게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일기를 쓰는 솔루션 중에서는 가장 보편적이고 맥을 쓴다면 맥을 쓴다면 맥 가장 생활권 안에 있다면 편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데이원을 써봤는데 저도 네.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진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게 되게 시각적으로 반응이 좋은 것 같고 특히 저는 그 일기 쓴 걸 달력 형태로 원력지로 네. 볼 수가 있다는 게 내가 언제 일기를 썼고 언제 안 썼는지 이런 게 한눈에 들어오니까 또 이런 반성의 시간을 갖는 사람 쓰고 나면 반성을 하는 사람도 있고 뿌듯한 사람도 있겠죠. 뭐 네네네네. 그런 것도 있었는데 제가 굉장히 아쉬웠던 게 지금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일기 하나하나마다 암호를 걸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건 안 돼요. 일기장 그 앱 자체에 전체는 아무나 걸 걸수 수 있는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앱 한 번 뚫리면 모든 일기를 남들이 다 볼 수 그쵸. 있는 거야. 그게 너무 조금 근데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그거는 오프라인 종이 일기장에 비하면 예. 더 철저한 안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왜죠? 들거든요. 종이 일기장은 열어서 보면 되잖아요. 그지. 그지. 그러니까 난 네. 그 비밀번호 내- 자체도 걸 수 없잖아요. 종이 일기장. 왜냐면 내 일기를 쓰는데 그거를 이제 디지털로 쓰다 보니까 더 프라이빗하게 가지고 갈 수 있지 싶다.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그걸 그쵸. 보면 저는 암호 기능이 있다는 것 자체로 그냥 그 정도면 되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뭐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그거 생각이 얼마나 들고 귀찮겠습니까? 일기 하나 쓸 때마다 비밀번호를 또 생각해야 되잖아. 2차 비밀번호 찾으려면 핸드폰 번호를 핸드폰 인증을 해야 되는 거야. 저는 그거보다 사진이 하루에 한 개밖에 안 들어가는 게 문제점일 네.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자기들 컨셉이겠지만은 네. 예. 원래 그림을 여러 장 내서 선생님한테 드리진 않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그림 일기의 컨셉인 것 같은 느낌인데 한 번의 일기에 하나의 사진만 들어간다는 게 좀 많이 아쉬웠어요. 그래서 여행기로는 다소 좀 아쉽지 않나. 근데 물론 여행기로서는 좀 아쉽긴 한데 그렇죠. 여행기는 여행기에 맞는 뭐 다른 솔루션이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있을 것 같고 일기에는 제가 그 에버노트에도 얘기를 한번 써봤는데 네. 에버노트는 사진을 막 넣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넣어봤는데 사진만 있고 내용이 없어요. 뭔가 귀찮으니까 그냥 막 사진만 찍어 넣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쉽더라고요. 그냥 사진은 그래서 저는 사진 앱을 통해서 그냥 관리를 하는 편이고 현명하네요. 그냥 그날 기분 정리되는 데이원이 좋고 데이원도 근데 저는 매일 쓰진 않고 네. 데이원은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한번 오래간만에 열어봤어요. 네. 기분이 땅속으로 들어가더라고. 왜 이렇게 우울할 때만 일기를 썼어? 원래 일기장은 약간 사색의 시간이나 명상의 시간을 쓰는 거기 때문에 뭐 세상 사람들한테 미안할 때 그리고 뭐 돈이 없어 힘들 때 뭐 우울할 때 전 맨날 그래서 써야겠네, 요즘. 우울하고 슬플 때는 글을 안 씁니다. 나중에 그 글을 보면 그 들어온 기억만 생각이 나. 우울하고 슬플 때 술을 먹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많은 그 예술가들은 그럴 때 예술 작품이 태어나는 겁니다. 글을 쓰십시오. 좋지 않아요. 네, 뭐라도 하세요. 커밋 개구리라도 흔든다던가요. 그래서 데이원이라는 갖고 서비스를 오셨군요. 네. 하나 갖고 왔고 두 번째로 일기 서비스를 하나 더 갖고 온 게 있어요. 비교할 만한 대상. 네. 데이그램이라는 서비스예요. 이건. 그 뭐야? 다 하긴 데이가 붙을 수밖에 없지. 이거는 안드로이드 이런 거 있나요? 안드로이드 있어요. 안드로이드 유료? 네, 유료인데 다 0.99 유료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1,000원. 근데 1,000원 정도? 네. 1,200원 정도인데 안드로이드, iOS 다 되고 있고 컴퓨터나 웹에서는 접근이 안 돼요. 그래요. 네, 오로지 모바일용이군요. 모바일용 앱인데 네. 한번 들어보세요. 이건 진짜 짧게 끝날 수 있어요. 하루에 일기장이 하나만 있어요. 오. 하루에 일기장 근데 열어서 자꾸 추가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시간대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고 네. 거기에 대해서 못 바꾸는 거예요? 바꿀 수 있어요. 바꿀 그냥 수 있어요. 이게 저는
이 앱을 보면서 이 아이폰 앱스토어에 네. 데이그램이 계속 상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사봤거든요. 하긴 iOS에선 데이원이라는 절대 강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가격 때문에 뭐 $5 치더라도 네. 데이그램이 계속 상위에 있길래 뭐 어떤 앱이길래 이게 계속 상위에 있나 싶어서 네. 한번 다운받아봤는데 이게 상위에 있을 만한 앱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디자인이나 뭐 이런 것들이. 첫째로 디자인이 많이 호평을 받는데 저는 디자인도 제 취향은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둘째로 컨셉이 어떤 컨셉이냐면 네. 오프라인으로 설명해 드리면 네. 오늘이 2016년 1월 4일이잖아요. 네. 1월 4일이라고 타이틀을 적힌 메모장을 한 장 찢어서 거의 다 쓰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것만 들고 다니면서 쓰는 아 느낌. 진짜요? 그래서 위에 썼던 걸 지우고 다시 쓸 수도 있지만 네. 그냥 그럼 의미가 오늘 없어지지. 하루는 오늘 네. 하루는 그냥 이 메모장을 갖고 오늘 하루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아래에 보면 그 시계 모양 아이콘이 하나 있어요. 네네네. 글쓰기 창에 보면 그걸 딱 누르면 현재 시간이 자동으로 적혀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옆에다가 지금에 있었던 일이나 기분을 적는 거죠. 음. 이렇게 돼서 하루에 딱 그 메모장을 다 채우면 네네네. 이제 그날의 일기가 되는 거죠. 데이원으로도 이렇게 운영할 수는 있겠지만은 음. 이건 아예 컨셉 자체가 이렇게 나오겠는 저는 거군요. 괜찮은 그렇죠. 것 같은데. 네. 저는 솔직히 말하면 디자인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취향이니까. 네. 그 네. 약간 세련되고 이런 디자인보다는 네. 그 약간 두들 같이 낙서돼 있는 뭔가 약간, 귀여운. 네,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진짜 메모 뜯어 쓰는 메모장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고 그 UX도 그렇게 뭔가 디자인이 보편적인 디자인 아니에요. 독특하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거 쓰면 쓰기 편하다라는 느낌은 좀 없는 그런 앱인 것 같아요. 되게 정말 간단한 메모 적듯이 하는 거라서. 네. 근데 이제 이게 그 많이들 일기를 꾸준히 쓰고 싶은 사람들한테 아니 예. 글을 꾸준히 쓰고 싶은 사람들한테 늘 하는 동기부여 방법 중에 하나가 네. 그냥 짤막한 글과 의미 없는 글이라도 계속 쓰는 버릇을 들이면 그게 그걸 모아서 보면 어떤 컨텐츠가 만들어진다라고들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마치 그거를 꼭 하도록 만들어진 서비스 같네요. 그렇죠. 네. 데이그램이 그럼 이거를 그날 하루 쓴 걸 어디다 출력을 해서 볼 수가 있어요 한꺼번에. 그냥 이 안에서 보는 거예요. 그 앱에서만. 네, 그게 좀 앱에서만. 아쉽네요, 사실. 그게 좀 아쉽긴 네. 하고 그 완전 디자인이 봤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네. 영어 책 보는 느낌? 그러니까 그런 디자인 좋아하는 분들도 있잖아. 그렇지. 근데 타이포그래피 위주로 네, 되어 약간 있는 것들. 디자인은 뭐 그냥 괜찮다고 볼 수 있는데 UX 약간 꼬리 내리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디자인은 전 지금도 별로고 네, 네. 이건 취향 좀 많이 탈 것 같아요. 이런 디자인. 그러네. 근데 UX는 진짜 별로예요. 그리고 저런 타이포그래피는 한국어 문화권에서는 한글이 이쁘게 적혀야지 사실 컨텐츠가 이뻐지거든요. 폰트가 근데 한글 폰트는 다들 아시다시피 많이 지원을 안 해주니까 그런 게 좀 아쉽지 않나. 딱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데이원은 네. 오늘 하루 있었던 사진이랑 그날 감성을 쭉 길게 진짜 일기처럼 적는 거고 네. 데이그램은 그냥 뭐 시간 날 때 12시에 시계 딱 누르고 아망드랑 점심 먹음 끝. 그렇지. 근데 이런 용도인 거 서로 용도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일기를 쓰는 습관을 들이는 데는 네. 뭐 두 개 다 두 개 다 좋은 솔루션이네요. 좋은 솔루션인 것 같고 예. 근데 전 데이그램은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갖고 온 거야? 지금 뭔가 초지일관. 안드로이드 쪽의 그런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약간 억지로 갖고 온 게 아닌가. iOS에서도 네. 되게 호평을 사람이 많이 항상 받는 거 보니까 상위권이에요. 저 말고는 네. 다른 분들에게는 되게 좋은 잘 맞춰진 앱일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죠. 뭐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그리고 같아요. 이걸로 인해서 성공을 하는 습관이 들고 그래서 데이원으로 넘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렇지. 발판이 될 수도 있죠. 왜냐면 데이그램도 0.99불이라는 비용을 받고 파는 앱이긴 하지만 예. 데이원보다는 훨씬 싸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체험하는 용도로는 괜찮은 것 같고 내가 이문용. 과연 디지털로 잉크를 쓸 것인가. 그 전에 써보시고 싶으면 에버노트 써보세요 그냥. 사실 늘 말하지만 도구가 부족해서 여러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요. 그렇습니다. 그 크롬북 사도 그걸 잘 안 쓰잖아요. 그런 부분 그렇지 않아요. 크롬북은 생활권을 좀 바꿔놨나 보죠. 네, 그래서 제가 일기 올해 뭔가 그 결심을 하실 때 네. 내가 일기를 써봐야겠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데이원이나 데이그램이라는 솔루션을 한번 예.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만약에 내가 안드로이드도 안 쓰고 네. 뭐 아이폰도 안 컴퓨터로만 쓰고 한다. 컴퓨터로만 한다라고 한다면 뭐 진짜 에버노트 같은데 썼던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일기 쓰는 습관은 괜찮은 것 같고 일기 쓰는 습관이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는데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마치 트위터 하듯이 그때 그때. 일기를 쓰는 것보다는 뭐 이런 것도 좋긴 하지만 하루가 다 지나고 오늘 있었던 걸 다시 곱씹어 보는 게 일기 쓰는데 참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원래 목표니까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런 쪽으로 한번 습관을 들여보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네. 뭐 3일이나 버티겠습니까?
뭐 기분 안 좋을 때만 네. 써보세요. 3일치 한번 써보십시오. 그렇지. 밀렸으니까 벌써 지금. 그지. 네. 좋습니다. 열심히 해서 뭐 이번 올해가 끝날 때쯤에는 좀 많은 데이원 파일들이 나왔으면 하네요. 예. 네. 넘어가서요. 네. 일기 다음에는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일기보다는 조금 더 생산성 있는 생산성이래. 일기도 생산성 있어. 올해는 정말 꽉 찬 올해 끝날 때쯤에 야 보람차다 내가 이런 거 가계부야? 했다 가계부? 아니야 내 이런 걸 했다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네. 주식의 반입니까 주식? 주식. 키움증권. 자 이런 분들을 위해 공부하는 앱을 공부하는 아. 서비스를 가져왔습니다. 아무도 안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 또 제가 취미가 이번 주 공부 망했어, 아닙니까? 또. 응? 저는 올해는 안 하기로 했어요. 공부. 원래도 안 했지만 올해는 조금 더 안 해보기로 했습니다. 아 저는. 그렇습니까? 그걸 다짐했어요. 올해는 조금 더 안 조금 더 하기로. 격렬하게 안 하기로 어머. 했어요. 꼭 이루시길 바라고요. 네. 네. 제가 가져온 서비스는 듀오링고라는 서비스입니다. 영어 공부하는 거 아닌가? 이거 뭐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광고 본 것 나왔던 같은데. 것 같은데. 네. 그 뭐야? 우버가 이걸로 원어민들한테 아니지 그 택시 외국인들한테 원어민 가르치는 거. 뭔 소리야? 원어민을 왜 가르쳐? 자, 듀오링고는 네. 언어를 공부하는 그런 딱 서비스 앱이에요. 네. 언어 공부, 외국어 공부. 그래서 아이콘은 녹색 부엉이가 있고요. 부엉이. 이 아이덴티티야. 캐릭터가 계속 쫓아다녀. 근데 부엉이 별로 안 좋아요. 왜요? 너도 나도 쓰니까요. 알았습니다. 똑똑하면 무조건 부엉이잖아. 그지 않아? 사실 부엉이 되게 똑똑한 동물인데 아 그렇지. 네. 인간만 하겠습니까? 자, 녹색 부엉이가 나와서 네. 게임처럼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걸 네. 안내해주고 이러거든요. 네네. 이거 만드신 분이 네. 약간 중요해요. 이 만드신 분들 한 번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멘사 회원. 루이스 폰 안이라는 분이거든요. 그게 뭐야? 이분이 듀오링고를 만들었잖아. 네. 이전에 캡차라는 걸 만들었어요. 네. 우리가 인터넷에 붙어 있는 그 캡차요? 네, 우리가 네. 회원 가입할 때 자동 가입 위에 문자를 방지하기 보고 위해 쓰십시오. 이상한 일그러진 숫자 같은 거 놓고 네네네네. 똑같이 따라 쓰잖아요. 네네네. 그 캡차를 처음에 고안을 하셨고요. 네. 이거를 하셨다고 높이는 거 보니까 되게 연배도 있고 나이가 많으신.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지가 존경하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캡차를 고안을 하셨는데 네. 이제 고안만 하셨고 그걸 네. 실제로 이렇게 구현한 만든 분은 거는. 다른 쪽인데 이분이 그걸 토대로 네. 리캡차라는 걸 또 만들었어요. 그건 뭐예요? 리캡차는 우리가 네. 그 숫자가 나오고 따라 쓰잖아요. 네. 근데 숫자가 2개 나오는 게 가끔씩 있어요. 음. 그게 어떤 거냐면 네. 첫 번째 거는 실제 인증 문자고요. 네. 뒤에 거는 우리가 옛날 고대 서적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걸 스캔해서 네. 컴퓨터가 읽을 수 없는 숫자를 거기다 띄우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러면 사람들이 첫 번째 숫자를 제대로 입력을 했으니까 네. 두 번째 것도 제대로 입력을 했겠거니 네. 하고 그 디지털화 시키는 거죠. 그 서적을. 그래서 번역에 도움을 주는. 네, 그 네. 디지털화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리캡차를 네. 통해서 연간 뭐 250만 권 이렇게 네. 실제로 번역이 되는 디지털화가 된다고 거예요. 하니까 그래서 가끔 진짜 못 읽는 글자가 나올 때 있더라고. 그럼 뒤에 건 틀려도 사실 넘어가잖아요. 사실은 무방하죠. 네. 근데 네. 그걸 잘 모르죠 사람들은. 그러니까 앞에 거 맞추면 당연히 뒤에 거 네. 맞추잖아요. 근데 그렇죠. 앞에 거 맞춰야 될지 뒤에 거 맞춰야 될지 모르니까 둘 다 맞추는 거지. 그리고 뒤에 게 왠지 내가 생각했을 때 틀린 것 같은데 네. 됐대. 그러면 이제 오소름 갖춘. 그래서 뭐 하여튼 이 리캡차, 캡차 이런 걸 고안하신 분인데 네네네. 이분이 이제 듀오링고까지 만들었다. 라는 어떻게 보면 거죠. 완전 뜬금포는 아니네요. 그래 맞아요. 왜냐면 그래라고 했냐 방금? 졸리니까 다들 정신이 없어져가지고. 왜냐면요. 네. 이 듀오링고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크라우드 소싱 개념이에요. 뭔지 알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의 네. 참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그 듀오링고 인큐베이터라는 곳이 있는데 네. 거기서 예를 들어서 제가 모국어가 영어라고 칩시다. 네네네. 그럼 내가 프랑스어를 배우고 싶어. 네. 그럼 인큐베이터에 프랑스어가 개설이 되면 네. 진짜 프랑스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가서 네. 나 할 줄 아니까 네. 이거 도와줄게 하면서 거기 올라오는 글들을 막 번역을 해요. 영어로 예를 들어 써져 있으면 그걸 프랑스어로 바꾸는 네네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네. 그러면 그 데이터가 쌓이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튜토리얼 교본을 만들어서 이제 일반 사람들한테 공부를 할 수 있게 뿌리는 네. 거예요. 그래요? 네. 집단지성을 이용한 거네. 그렇죠. 근데 거기 올라오는 기사들은 네. 뭐 BBC, 뭐 아, 버즈피드 단순히 아무 뻘글이나 쓰는 게 아니라 네. 그 일종의 리캡차처럼 그 원래 있던 페이지를 그 네. 나라 언어로 갖고 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BBC에 영어 네. 기사를 올리면 네네. 영어, 불어 둘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와서 네. 불어로 번역을 불어로 하고 번역을 하는 거죠. 그 데이터들이 쭉 쌓이면 네. 그걸 토대로 이제 만드는 건데 교육을 시키는 거고. 네. 근데 이제 듀오링고의 수익 네. 구조는 BBC랑 버즈피드에서 번역 원고료를 받는 거고요. 천재인데 역시. 그리고 대단한 일반 사람이네. 사용자들이 공부하는데 무료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공부를 함으로써
그리고 어느 정도 나도 번역에 참여하겠다는 의욕이 좀 생기고 그렇죠. 번역을 함으로써 회사는 수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근데 지금 약간 혼동이 오신 것 같은데 네. 인큐베이터 거기는 네. 아무나 이- 못 들어가요. 아니요 교재를 만드는 거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 실제 언어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와서 교재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걸 토대로 교재가 만들어진 건 네. 우리가 쓰는 앱인데 네. 이거는 뭐 번역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게임처럼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냥.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그걸 공부를 하다 보면 예. 자기가 얻게 되는 게 있으면 네. 이게 인큐베이터라는 구조를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네. 참여를 할 수도 그러면서 있겠죠. 참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라는 거죠. 그 쉽게 거기서 말하면. 이제 참여에 대해서는 뭐 자기 이력서처럼 뭘 내고 이렇게 제한이 있죠. 아 그래요. 예. 하긴 능력 검증이 되어야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번역을 해놓으면 안 되니까. 네. 제가 가서 뭐 빠흐동 이러면 안 되니까. 메시. 근데 이게 집단 지성을 이용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별의 별게 올라가서 지금 뭐 클링 그게 뭐야? 그게 뭐야? 그 영화에 나오는 네. 가짜 언어 있잖아요. 뭐 아니면 반지의 제왕 이런 데 나오는 그런 언어들 있죠. 엘프어 막 이런 뭐 거. 그런 것도 올라와 있어요. 엘프어? 지금 번역 중이에요, 그거. 우랄 알타이어 이런 거. 네. 하여튼 그거 이제 번역되면 아마 실제로 공부할 수 있게 나올 수도 있을 테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단순 공부를 넘어서 게임의 일환으로서 그렇죠. 들어가려고 하는 거네요. 아 네. 근데 클링언어 같은 거는 네. 그 언어 덕후들이 되게 좋아하는 말이에요. 그 가상의 말인데 근데 언어의 그게 모든 네. 그 요소, 요소를 다 갖고, 네네. 다 갖고 있거든요. 클링 언어가 누가 쓰는 거였죠? 스타트랙인가? 그 스타트랙인가에 외계 나오고요. 그거. 네네. 네네. 맞아요. 뭐 어쨌든 간에 그거를 재미 요소를 떠나서 뭔가 발전한 거잖아요, 사실. 그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처음 고안한 예를 들어 클링 언어 같은 경우는 판타지 소설에 나오는 언어인데 그거를 처음 고안했던 사람도 깜짝깜짝 놀랄 거 아니야. 그렇겠지. 상상이 모이면 더 큰 현실 음. 같은 게 나올 테니까. 제가 예전에 네. 제 이름을 따서 네. 그 오어라는 말을 만들려고 한번 했었거든요. 아망드 어. 이런 거 같은 거야? 약간 그런 느낌인데 오타에 기반한 말이에요. 아 그래요? 뭐, 멋지네요. 네, 뭐 어쨌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리캡차를 생각을 해보시면 네, 집단 지성을 통해서 서적들을 다 디지털하잖아요. 네. 맞아요. 똑같이 듀오링고도 집단 지성을 이용해서 만든 서비스라고. 교재를 만들어내는 거죠. 네. 그래서 이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네. 게 아마 이 이후에도 다른 서비스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실 분인 것 같아서 한번 이름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누구요? 뚱뚱이만이라고? 루이스 폰 폰안. 네, 카네기 멜론대에 있습니다. 뭐야 그게? 좋은 학교. 카네기 대학교야? 네, 네. 카네기가 제가 만든 아는 학교입니다. 루이스는 암스트롱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네, 방송 듣다가 끄셨을 것 같은데 방금 전에. 뭐 어쨌든 그래서 이걸로 공부를 하게 되면요. 되게 좋네요. 근데 얘기만 네, 들어보면은 무료고요. 써봐야겠고.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 언어들도 많이 있고요. 네. 네, 다 공부할 네. 수 있고 무료고요. 네. 게임처럼 공부를 하고 뭐 테마 단원별로 이렇게 가는데 그냥 우리가 알듯이 뭐 1단계 듣기, 네. 2단계 쓰기 이런 게 아니라 섞여 있어요. 처음부터 뭐 듣기, 쓰기, 네. 말하기 뭐 다 나오고요. 말하기도 해서 내 발음이나 액센트 기준으로 진짜요? 네, 피드백이 다 나오는 형태고요. 저는 되게 좋았던 게 제가 열심히 하다가 네. 한 며칠 안 들어갔어요. 네네네. 지겹기도 하고 그냥 네. 공부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안 들어갔더니 듀오링고가 기다리고 있다고 계속 푸시를 그 보내더라고요. 부엉이가 네. 기다리고 있다고 기다리고 진짜 있어요. 짜증난다. 근데 기다리고 있어요 하다가 안 들어갔거든요. 네. 그랬더니 더 이상 이 메시지가 효과가 없는 것 같다고 하면서 그때부터 안 보내기 시작해요. 더 이상 효과가 어. 없는 것 같네요라고 알림이 와요. 어. 아 짜증난다. 가야 될 것 같잖아. 그러니까 아이씨, 되게 서운하잖아. 얘가 서운해하는 것 같잖아. 그래 갔더니 아 돌아오셨군요 하면서 이제 다시 공부를 가시. 이게 일종의 그 사용자의 감성이나 이런 걸 되게 인간적으로 해석했네요. 그죠? 공부 자체를 되게 어렵게 파악한 게 아니라 좋군요. 근데 이거- 이게 네. 학습 자체가 어느 네. 정도 효용 가치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자료 조사에 따르면 한 30시간 조금 넘게 공부를 하면 이걸 통해서 네. 대학교 한 학기 교양 수업을 들은 거랑 비슷한 수준이라고 오, 하기도 정말요? 하고 여기 나오는 단어를 끝까지 듣게 되면 뭐 유럽은 언어 구조가 등급이 좀 비슷하죠. 아니요 언어 시험 네. 등급이 네. 6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네네. 거기서 한 3단계 정도까지는 이걸 중간을 통해서 간다는 거네요. 예. 진짜요? 네. 그 나라 말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다시 시작해야겠다. 아, 또 해야겠네. 약간 다시 불타오르는데. 그 그렇습니까? 긍정이 요새 네. 불어 공부하는데 옆에서 계속 프로 공부를 뭐를 해? 뭐 계속 마우동 계속 이러면서 마우동 죄송합니다라요. 죄송합니다. 저보고 갑자기 빠우동이 죄송합니다. 예. 그 암소리 같은 거래요. 근데 저한테 자꾸 독일어 공부하라 그러더라고요. 네. 오늘부터 가서 독일어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러시아어가 남자의 언어지. 러시아어 하십시오. 러시아어 스파시. 멋있잖아. 스바시키 아니야? 러시아어 뭔가. 아 시바세키인가? 근데 조금 아쉬운 게 네. 영어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네. 네. 상대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한국어는 지금 영어만 공부를 영어로. 할 수 있고요. 영어로 하면 무슨 말이야? 한국어로 배울 수 있는 게 영어밖에 없다고요? 네. 그러니까 한국어로 네. 영어를 배울 수 있어요. 지금 그리고 한국어로 다른 건 못 배운다고요? 못 배워요. 근데 그러면 영어로 시작해서 뭐 네. 러시아어로 배우거나 독일어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만 되게 많아요. 그럼 불가능하다는 얘기잖아. 아니, 아무것도 안 영어로 된다는 배워 그냥. 아무것도 안 된다는 얘기잖아. 지금 이걸 통해서 영어를 배우게 되면 토익 한 600에서 700점 정도 수준까지는 배울 수 있다. 그럼 먼저 영어로 이걸 할 만큼 한 다음에 예, 그렇죠. 그 영어를 가지고 다른 나라 언어를 하라는 거군요. 그렇지. 인큐베이터에 들어갈게요, 그냥. 그냥 인큐베이터. 그냥 그 애기 키우는 인큐베이터에 들어갈게요. 네. 제발 누가 혈관에 언어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네. 이거를 게임처럼 한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미션을 깨고 이렇게 가다 보면 보석을 줘요. 네네. 확실히 게이미피케이션적인 요소가 좀 네. 들어있네요. 그게 좀 필요하죠. 그 인큐베이터. 보석을 모으면 네. 부엉이한테 옷을 사 입힐 수 있고. 해야 되겠다. 그런데 엄청 하고 싶어졌어. 진짜 좋은 게 뭐냐면 네. 한 30개 정도 모으지? 네. 그럼 내가 배우고 있는 그 나라 말로 네. 이성을 꼬실 수 있는 말을 알려줘. 매우 똑똑하네요. 그죠? 네. 이런 약간의 재미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공부하시는데 지루할 틈이 없을 것 같고요. 역시 욕망의 항아리. 근데 아마 캐릭터가 좀 이게 저희 부엉이라서 좀 아쉽습니까? 네, 옛날에 버즈위드라는 게임을 했었는데 예. 그랑 비슷하네요. 캐릭터가요. 네, 뭐 베꼈나요? 어쨌든. 네. 그래서 저는 이 공부하실 때 네. 새해에 맞아서 듀오링고를 통해서 오, 외국어 진짜 학습을 좋다. 한번 해보시는 게 네네네. 어떠실까? 이제 진짜 약간 아쉬운 단점들을 뽑자면 예. 이제 우리 한국어. 언어들이 몇 개로 제한된다는 거. 그렇죠. 스타트 언어가 제한된다는 게 좀 아쉬운 거고. 그렇죠. 그 외에는 없네요. 왜냐면 뭐 유료 근데 그것도 단점이 될 수가 없는 게 네. 그 집단 지성을 이용해서 늘어가는 거니까 네. 얼마든지 계속해서 추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늘어날 이후에 거예요. 이제 언젠가 추가가 되겠죠. 네, 근데 그런 그러려면 것 우리나라에서 불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져야 된다는. 같아요. 많아지겠죠. 막말로 우리나라에 막말은 하지 마. 영어 다음에 클링오너가 먼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짜증난다 진짜. 우리나라는 클링 언어는 힘들 거예요. 스타트랙 매니아들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그런가? 네. 뭐 좋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네. 첫 번째로 준비한 서비스는 듀오링고고요. 네. 진짜 근데 공부 되겠네요. 잘하면. 그렇습니까? 네. 두 번째는 아이튠즈 U라는 서비스예요. 이거는 뭐 유명한데 사실 많이 쓰는 분들이 없죠. 네. 이건 이게 뭐 아이폰 앱에 왠지 들어는 있는데 음. 도대체 이게 뭐야? 음. 라는 분들도 계시고. 이름만 들어도 어디서 하는 건지 알겠죠. 네. 삼성에서 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거기 사과 말고 시럽에서 하죠. 사과 시럽에서. 네 애플에서 서비스를 하는 건데요. 네. 아이튠즈를 통해서 어떤 대학교나 유명 강의를 들을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U가 유니버시티의 U라는 얘기도 있던데 뭐 유니버시티의 유인 것 같은데요. 그래요? 느낌에? 네. 그래서 저는 초창기에 이제 설명 조금 더 해드리자면 이걸 통해서 들어가면 그냥 인강을 듣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뭐 앱스토어에서 앱을 받고 네. 팟캐스트에서 팟캐스트를 구독하고 네. 이런 것처럼 강의를 스토어처럼 꾸며놨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강의를 구독을 하면 인강이 나오고요. 거기서 교수들이 주는 교재나 과제도 나오고 그것도 유료인 나오더라고요. 수업들도 있더라고요. 아예 유료 판매를 하는 수업들도. 그 제가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네네. 우리는 제가 미국 계정을 갖고 있으니까 예예. 유료로 결제를 해야 듣는 게 있던 것 같아요. 뭐 근데 그 찌라시도 보이고 그러더라고. 예. 어. 뭐 찌라시가 뭐야? 그 교수들이 주는 찌라시. 페이퍼나 네. PDF 파일들도 어. 받아줄 수 있다는 거지. 제발. 그런 것도 있고요. 뭐 실제로 교수들과 피드백을 가지고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강의들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인데 저도 초창기에는 미국에서 하는 거 몇 개 들어봤어요. 네. 뭐 컴퓨터 쪽. 뭐 하버드 뭐 이런데 네. 것도 다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 아이폰 처음 나왔을 때 개발을 배우고 네. 싶어가지고 스탠포드에서 이 개발 강의를 했었거든요. 네.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근데, 근데 무료로 다 올라와 있는 무료로 다 거죠? 올라와 네. 있는데 그러니까 마치 나는 스탠포드 가본 적도 없지만 스탠포드 수업 학생인 것 같지. 들은 학생이 되는 것 같은 네. 느낌을 받고. 아이폰 101 들었어. 근데 이게 진짜 그 강의 퀄리티가 확실히 좋아요. 맞아요. 그렇죠. 사실은 왜냐하면 그 학교의 수업을 떠서 올려놓는 거잖아요. 그대로. 그죠? 네. 엄청 좋더라고요. 그래서 뒤로 갈수록 못 알아듣겠어. 그리고 점점 말이 어려워져. 듀오링고를 완벽히 하지 않으면 되게 수업을 들을 수가 없는데요. 토익 800으로는 힘들어. 근데 이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한국어 강좌들이 한국 대학교들이 꽤 많이 참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네.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아, 뭐 그래요? 이화여대, 이화여대가 뭐 확실히 많더라고요. 울산대, 고려대, 서울대 뭐 이화여대는 진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정말 많거든요. 네. 거기서 뭐 철학, 법학, 뭐 네. 별의 별 그냥 학교에 있는 강좌들이 다 올라와 있다고 대부분 보면 교양 돼요. 강좌들이 거의 다 올라와 있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뭐 무크나 네. OCR 뭐 이런 OCW 이런 네.
하면서 이제 풀린 그 강좌들이 거의 같이 올라오는 형태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거기서 똑같이 구독을 하면 그 교실 안에서 네, 한 교수님들이 강의하는 걸 그대로 찍어서 올려놨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수업을 똑같이 그냥 수강한다. 대학을 안 다니는데. 그 내가 좋아하는 그니까 제가 전공이 뭐 지금 소프트웨어 공학인데 네, 소프트웨어 공학 말고도 저는 뭐 철학에도 관심이 있고 네. 또 내가 관심 뭐 있냐? 뭐 수학에도 관심 독일어에 디자인도 관심을 갖게 있고, 되고 디자인에도 관심이 있고 뭐 네. 수학에도 관심이 조금씩 생긴다고 예. 네. 쳐서 이제 수학과 수업 듣고 싶은데 네. 학교에서 수업을 들으려면 돈을 내고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말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씩 찾다 보면 예전에는 분명히 아쉬웠던 게 영어로 수업을 들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네. 슬라이드를 보면서 뭔가 이거 천천히. 대충 그냥 네. 뉘앙스로만 대충 알겠다. 여기 이런 말하나 거- 보다 이제. 이거 말하나 보다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이제 한국에서 하시는 교수님들이 그쵸. 나와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그런 것들을 들을 때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예. 아이튠즈 U라는 플랫폼이 저는 그 맥에서만 되는 건 줄 알았더니 윈도우 아이튠즈 되더라고요. 됩니다. 네, 되죠. 그래서 네. 이거는 굳이 내가 맥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야, 아이폰이 없으니까 맞아요. 안 되는 거야 이런 건 아니고 윈도우에서도 아이튠즈 설치하시고 그냥 아이튠즈 U에 들어가시면 유에 들어가시면 그냥 컴퓨터 있으면 다 볼 수 누구나 다 있다고. 쓰실 수 있는 네. 앱이니까. 그냥 더 이상 이제 서비스니까. 대학 다닐 필요가 없이 이게 되게 뭔가 묻혀져 있는 사실 서비스 중 하나예요. 애플 그렇죠. 자체가 이걸 왜 크게 활용을 하지 않는지 사실 좀 의아할 정도로 저는 굉장히 크게 활용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은 들어가는데 이게 예. 뭔가 프로모션의 도구라던가 아, 이걸로 인해서 새로운 자기들의 고객을 유입시키는 도구로 쓰진 않는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엄청 데이터베이스가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그래서 한국에서는 좀 그런데 외국에서는 수업 자체에 대한 내용을 뭐 복습을 한다거나 이럴 네. 때 그냥 아이튠즈 U에 올라와 있으니까 봐라 뭐 그런 식으로 그냥 맞아요. 수업을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그 대학교 졸업하시고서도 직장 다니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접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저 졸업합니다 이번에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어쨌든 그래서 네. 졸업하고 나서 내가 못 들은 내가 관심 있는 교양 수업을 듣고 싶다. 맞아요. 이런 분들한테 가장 최적화된 플랫폼이니까 음. 기회가 된다면 새해 맞이해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 한 번씩 들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이게 제가 알기로 그 오픈 코스웨어라고 예. 해서 이게 그 전 세계적인 원래 운동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예, 맞아요. 그래서 대학들이 자기들의 고급 수업 그 인재 양성하는 방식을 네, 인터넷에 열자. 네 맞아요. 원래 도강이라는 게 그 오프라인 학교에서도 있잖아요. 내가 그 수업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라는 것들을 묵인해 준단 말이에요. 그냥. 그럼요. 네. 엄청 인기가 있어서 막 자리가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해주는데 그렇다는 거를 그냥 열어주자 인터넷으로라는 취지라면은 예. 뭐 사실 저는 되게 좋다고 보는 것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음. 꼭 아이튠즈 U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것도 찾아보면 되게 많이 있긴 하더라고요. 국내에는 kocw.net 네. 여기가 국내에 있는 나라에서 모든 하는? 오픈 코스웨어 총 집합해 놓은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대학교는 한 20개 가까이 참여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듣고 싶은 수업은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의 단점은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것처럼 이제 프로그램을 막 덕지덕지 깔아야 되고 뭐 그럴 수도 네, 있죠. 몇몇 운영체제에서만 되는 건데 예, 이게 이제 이 중에 고급 수업들은 아이튠즈에 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은 뭐 모바일에서도 바로바로 되니까 예. 사실 많이들 이용을 해봤으면 그 좋겠네요. 굳이 뭐 우리나라 수업들도 좋지만 네. 한번 스탠포드나 뭐 하버드에서 올리는 진짜 수업, 유명한 것들. 진짜 그런 대학교에서는 네. 이 양반들을 어떻게 가르치길래 음, 그런 그렇지. 명문 대학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나 이런 것들 한번 경험하는 용도로도 좋은 것 같아요. 은근 쉬워요. 그렇게 막 또 은근 쉽대. 슬라이드를 보면서 같이 하면은 어. 크게 어렵지 않아요. 와다 이게 이해가 돼요. 대충 예. 뉘앙스가 이해가 돼요. 또 자기가 아는 분야면 맞아, 그쵸? 특히. 네. 그래요. 뭐 한 번쯤 예. 시간이 된다면 이게 사실은 처음에 아이팟 터치 2세대 나왔을 때 이걸 들어보고 되게 놀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아이팟 터치 3세대인가 뭐 이때쯤에 이걸 들었었어요. 예. 그때도 이화여대랑 고려대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부터 이화여대랑 고려대는 계속 이걸 올리고 있었어요. 이대가 확실히 이런 네. 거 좀 많이 나가려고 예. 진짜 하더라고요. 부럽다 이대. 이게 근데 그 아이팟 터치 그때 나왔을 때가 네. 우리나라에서 뭘 하고 있었냐면 네. PMP로 메가스터디 이런 거 맞아요. 볼 돈 때였거든요. 엄청 막 50만 원씩 내고서 들었잖아요. 네, 이제 이미 미국에서는 미국에서는 무료로 그렇죠. 대학 강의를 듣고 있었던 거죠. 네. 부끄럽습니다. 뭐가 부끄러워? 공부 안 하는 게 네, 부끄럽지. 공부를 안 하는 게 부끄럽습니다. 이런 위대한 솔루션들이 주변에 덕지덕지 무료로 지금 풀려 있는데 또 긍정 씨가 저 부끄러워라고 무료만 골라왔어요. 그죠. 환하게요. 네. 여러분 다 열려 있으니까 네, 사실
학원 다닐 돈이 없어. 이건 다 핑계입니다 이제. 예. 야, 솔직히 말해서 EBS 보면 되지 뭘 이게 다 공짜인데. 이걸로 공부하고 네. 그날 공부한 걸 일기로 쓰면 되는 거예요. 영어로. 그렇지. 엄청 어려운 일이다 정말. 1부에서는 이렇게 현실성 없는 그 두 가지 예. 이 작심삼일 프로젝트를 갖고 왔고요. 네. 2부에서는 뭔가요? 뭐랑 뭐죠? 2부에서는 아마 운동이랑 네, 또 절제에 관련된 서비스를 좋아요. 그러면 뭐 그거나 이거나 마찬가지겠네요. 네. 2부에서 뵙도록 하죠. Are sleeping. When we finally wake, we'll be turning water into wine. Nothing standing in